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익왕의 김영철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분위기가 확 다운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일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재반격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잠 못 이룰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수익률 1위신, 지난주에 수익률 2위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률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분이 1위 했는지 우리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익률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우리 한사 캐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한서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우리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수익률 대회를 열어서 1위를 하시는 한 분만을 모신 채 주식 섹터 시황, 히든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률 집계 소개에 앞서서 저희 방송 기본 룰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주식의 봄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참여 룰은요. 평일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요. 전문가님 각각 소통방에서 이렇게 또 같이 공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라인까지 공략 제시하고 있고요. 최대 종목 수는 5개의 종목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수가와 매도가 제시 시 총 6호가 이상 범위 차이 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난주 우리 5위부터 1위까지 어떠한 전문가님이 기록하셨는지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저희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입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또 머니 플래너를 제시해 주시는 바로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요, 20.7%를 기록하셨고요. 우리 최고 수익률 화천기계, 정치 테마주였죠. 저희 8.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네요. 여기 그 외 종목으로는 SNS텍,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종목 등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5위, 그 이후에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이분들이시네요. 김보냉 칼리 전문가님이십니다. 또 기관 상위 1%의 스펙을 가지고 계신 어벤져스 팀입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은요, 21.1% 수익률 기록을 하셨고요. 여기에 최고 수익률 HD 현대 일렉트릭 16.8%인데요. 전력 관련주죠. 그리고 그 외 종목은 현대 로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위까지 만나봤는데요. 그 다음 3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이분이시네요. 김동희 전문가님이십니다. 모멘텀 기술의 분석자로 또 뽑히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1.3% 기록을 하셨고요. 또 최고 수익률로는 KS 종목이 있습니다. 액침 냉각주로 또 꼽히는 종목으로 20.5%의 수익률을 내셨고요. 그 외 종목 기가비스, 서진 시스템 등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위와 1위는 어떠한 전문가님이 계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좋은 종목 쏙쏙 뽑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51.4% 기록을 하셨고요. 우리 최고 수익률은 엘컴텍 금 관련주입니다. 금 관련주 13.2% 기록을 하셨고, 그 외 종목으로는 GNC 에너지, ICD 등의 종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1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증권 경력 20년 이상의 최병건 대표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0.6% 기록을 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AI 가속기 관련주로 18.4%의 수익률을 보이시네요. 그 외 종목 워트, 화천기계 등의 종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팀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1위에는 최병곤 대표님이 60.6%로 수익률 순위 기록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최병곤 대표님의 수익률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화천기계 12.9%, 그리고 한빛레이더 6.2%, 그리고 더존비즈원 8.8%, 워트 14.3%, 솔루스 첨단 소재 18.4%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최병곤 대표님과 다들 함께하고 싶으시죠? 저희 이번 1시간 동안 함께하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시장이 뭐 전운이 감도네요. 네, 여러분들 전운이 감도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약속 대련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딱 칠 때는 약간 약속 대련 느낌이 났는데 이거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가 여러분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좀 장 밀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주식 경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이쪽 필드에서 활동하신 경력, 뭐 증권사, TV 방송 뭐 해가지고 제가 이분 뵌지도 지금 한 14년 되거든요. 근데 이분과 지금 함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는 14년 됐는데 이분이 주식 경력이 5년이 넘어갔는데 이분이 그동안 전쟁을 몇 번을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 수십 번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노하우가 오늘 필요합니다. 하필 이분이 또 지난주 수익률이 1위네요. 우리 차병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또 수익률을 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역시 시장에서 지수가 횡보할 때, 그럴 때 역시 종목들을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살짝 쭉쭉 뽑아내시는 그런 전문가님이신데 우리 최병권 대표님 지난주 1위 소감과 함께 시장 관전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사실 요즘 수익 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뭐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게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의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증시나 과거 증시도 장세가 강세를 띠든 약세를 띠든 간에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경향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 자체가 완전 다른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시장을 대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 상황이 뭐 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쟁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 체감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닥권 주식 그리고 소외된 주식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은 장이 암만 올라도 내 종목은 안 오르기 때문에 그 체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치 이제 주도주에 대한 파악 그리고 또 어떤 종목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또 남들이 다 좋다 하니까 그 종목 뒤늦게 따라 추격 매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한 템포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취매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지금 빨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또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비록 오늘 제가 1등 소감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어떤 쪽으로 매수가 지금 좀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군이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좀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 뒤늦게 쫓아갔다가는 요즘 낭패보기 십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 관련주도 급등했거든요. 근데 한국석유 빼놓고는 시초가 들어갔다가는 전부 다 운봉 맞았어요. 전부 다 운봉 그렇죠. 맞았고 네. 예, 뒤늦게 막 추격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최병근 대표님 얘기하는 거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침해야 하는 그런 거를 좀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거 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런 거를 좀 최근에 좀 아주 잘 해주고 계시고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예, 20몇 년 동안 지금 잘하고 계시는 우리 최병근 대표님 모시고 지금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을 수익을 왕창 내셨는지 한번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한번 어떻게 지난주에 공략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이 종목들 좀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청자 커뮤니티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삭 캐스터님 한번 지난주 수익률 한번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은 최병권 대표님의 4월 2주차 스타킹 종목 수익률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화천기계 수익률 12.9% 하셨고요. 한빛레이저 6.2%, 더존 비즈온 8.8%, 워트 14.3%, 솔루스 첨단 소재 18.4%로 무려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을 좀 만나봤는데 저희가 수익률을 기록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에 대해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AI 가속기 관련주로 뽑히면서 뭐 OLED 사업 그리고 동박 사업 같은 사업 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 제품 공급 승인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전문가님은 18.4%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신 이런 또 전략이 있으셨는지 또 어떠한 또 종목들을 또 보시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계속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5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죠. 그 이제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아무리 있어도 언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매수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HBM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CXL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투자자들께서도 이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구나라고 파악은 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만 예를 들어도 제가 초창기에 처음 추천할 때만 해도 10,00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10,000원대. 얼마입니까? 14만 원이 넘거든요. 14배 그리고 올랐네, 솔직히 14배. 예,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대비해서 싸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꼭지를 잡아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사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하니 안 사자니 또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또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격대가 낮은 그런 관련주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니즈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동안은 AI 반도체하고는 별로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가속기용 AI 반도체용 소재를 공급한다는 얘기 때문에 최초로 얘기가 나온 게 3월 27일 날이었어요. 사실 그날 바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날 매수를 하는 거는 불가능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 종목이 이제 AI 반도체로 관련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한가를 갔다 해도 다른 여타 AI 관련주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점 공략만 잘하면은 이거 수익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거 올라갈 때 절대 마음 급해지지 말고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기다리면은 결국 내려온다.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사고 팔고 하시면서 끌고 가시든지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예상대로 강력하게 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보시면은 상한가를 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분차트로 좀 진행을 보셔도 그동안 이제 뭐 한번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거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4월 9일 날 진행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증시 참 이게 문제입니다. 내릴 때는 한 달, 두 달 계속 내리다가 한 번 그렇죠.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오르기 시작하면요. 30분 만에 그 한 달, 두 달 내린 걸 다 한 올라가요. 번에 그냥 다. 예.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대응도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상한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한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유지가 되고 상한가 마감했고 그 다음 날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는 매수세가 후속으로 또 들어왔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예상대로 후속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좀 크고 그다음에 기업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AI라는 어떤 AI 반도체라는 그런 이슈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매수가 몰릴 만한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익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전지 관련주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어요. 많이 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을 순식간에 만에 하는 급등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스 첨단수제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2차전지에서 지금 상당히 좀 지금 시장에서 뭐 2차전지 전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 나 관련주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최명훈 대표님이 도대체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급등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선취매하는 목밖에 없거든요. 뒤늦게 따라갔다가 또 다시 눌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과연 선취매하는 그런 트레이닝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석 캐스터님 그럼 두 번째 어떤 종목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궁금한 종목은 HBM 관련주죠. 워트입니다. 삼성전자 해외 법인 오스틴 법인의 THC를 이미 납품 중인 워트인데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60조 추가 투자 계획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또 히든 종목으로도 제시를 하셨었는데 지난주 14.3%의 이렇게 수익률을 보셨어요.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을 내셨는지 전문가님만의 매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워트라는 종목은 제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THC라고 하셨는데 이 THC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하고 습도를 아주 초정밀하게 맞춰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반도체 그 공정에서 꼭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HBM 메모리용 그 장비를 개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장비를 개발을 해놓고도 아니 HBM 메모리 관련주면은 요새 주가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 종목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상장하고 이후에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HBM 메모리 치고는 주가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장비는 개발해놨는데 아직 수주가 안 됐어요. 수주를 해야 없어서. 이제 네. 예 그래서 수주가 돼야지만이 이제 HBM 메모리 해갖고 매수가 막 들어와서 결국 주가가 올라갈 텐데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HBM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들의 주력 제품은 아니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 그런 주력 제품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주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라인이 증설되고 또 시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이 종목의 이 장비도 수주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수주가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가에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HBM 메모리 관련주 너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잘못하면 꼭지 잡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외면하자니까 이 HBM 메모리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또 편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장비는 개발해놨는데 아직 수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높지 않은 수준에 형성하고 있는 이런 워트 같은 종목이 신규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거는 30분 분봉이에요. 근데 요 한 칸이 하루인데 보시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만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게 반복되고 있죠 계속. 그러면요 이런 진행을 보일 때는 이 대응을 한계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내릴 때 사고 그 다음에 오르면은 일부를 팔고 그 일부를 팔았던 게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나머지는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샀던 걸 또 오르면은 또 팔고
또 내려오면은 또 팔고, 참자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끌고 가고 일부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을 늘리면서 끌고 가시면은 그냥 막연히 들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대응하기가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매매할 때 강조드리는 거, 무조건 대박 난다고 해서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 날 때는 일부를 수익 실현하셔라.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30% 수익 났었는데 이거 50% 100% 갈 거라고 더 들고 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1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들고 가셔라.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은 그 수익 실현했던 거 밑에서 새로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실 때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돈 벌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벌자는 목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돈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주식에서 좀 꾸준한 수익을 내시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들고 가서 한꺼번에 다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를 팔고 일부를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시면은 누적 수익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목이 날아갔을 때 수익 실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이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아직 수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점차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이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누적 수익이 꽤 높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박스권을 넘어서 상승을 해버린다, 아니면은 뭐 수주 소식이 들려왔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초대형 잭팟이 터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시는 게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안정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워트 같은 경우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시세가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쭉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밀리면서 이 바닥을 완전히 깔끔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을 깔끔하게 잡았는데 최봉현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매수하는 요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게 이제 지금 살짝 이제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사실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우상향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물력도 돌파한 것 같은데 우리 최봉현 대표 이런 종목을 또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야, 참 이 종목 찾기의 달인이십니다. 달인이신데 여러분들 단지 우리 최봉현 대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이슈 모멘텀 다 같이 챙긴다는 거 설명 들으시면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분봉도 체크하고 있다. 35분을 봤을 때도 흐름을 탄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종목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 종목. 이 종목 오늘 아까 원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시가총액 낮은 거 아니야? 시가총액이 또 괜찮아요, 이 종목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을 또 어떻게 또 발굴하셨는지. 자, 이런 종목 발굴 능력 여러분들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 종목 발굴 능력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이 시청자 커뮤니티로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니까요.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 더 알아볼 종목이 혹시 또 있나요? 네, 종목은 워낙 수익 실현을 많이 하셔서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병곤 대표님과 이렇게 해서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 꼭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천기계 종목이에요. 이제 정치 관련주로 여러 번 수익 실현을 또 하셨었고, 또 지난주에 12.9% 수익률을 또 전문가님만의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존비즈온, 한빌 레이저 등의 종목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정치 관련주는 사실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정치 관련주는 정치 관련주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내용이 황당무계하거든요. 그래서 인맥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 주가가 막 몇 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시게 되고, 또 올라갈 때 워낙 황당한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 정치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 관련주가 상승을 막 할 때 그때 단기로 막 추격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이 커요.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어떤 오랜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 정치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을 때는 의외로 저점 분할 매수로 매집을 통한 대응이 상당히 큰 수익을 주기도 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쓰지 않는다면은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정치주는 절대 추격 매수를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 추격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아주 소량만 재미삼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고, 하천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단타를 한번 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 나오는 그 타이밍에 한번 단타를 쳤던 건데, 그 뒤에도 자리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이 관련주의 이 회사에 대한 관련 정치인께서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이유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을 때 9,000원을 넘어갈 때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버행 리스크가 제일 크거든요. 정치주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올라갔을 때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대로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업도 뭐 안타깝다라고 하면 안타까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뭐 대주주를 욕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대주주도 자선사업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팔 수 있는데 어쨌든 매각을 해버렸고, 지금은 화천기공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법인이에요. 법인이면은 이건 뭐 이제 오버행 리스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000억을 넘게 저장을 해놓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배당으로 돌리거나 뭐 기업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쟁여만 두고 있으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열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대가 높다면 문제가 되는데 원래 주가 자체가 3,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거는 투자자들의 선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비전 이런 종목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더 좋은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세를 쭉 타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종목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 뱅킹을 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허가를 뭐 득하려고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좋고, 당분간은 이 흐름이 굉장히 강세를 오래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 종목을 절대 그냥 놓쳐버리지 마시고, 이 종목은 조정 시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자, 전체적인 중장기 흐름 한번 보실게요. 2020년에 이 종목이 12만 원 선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주가가 내렸다가 바닥을 잡고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거든요. 기업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고 오래된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인터넷 뱅킹 사업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확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 신고가를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도 뭐 대응을 했지만은 상당히 좀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빛레이저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빛레이저는 사실 상장한 이후에 뭐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급등하니까 당연히 매물 나오는 거고요. 매물 나오면서 상승했던 부분들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아주 큰 상태인데 최근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상장한 종목은 항상 한 달하고 석 달째 요 물량 출회를 조심하셔야 돼요. 한 달 되는 날 보호회수로 묶여있던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에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고, 석 달째 되는 날 또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많이 하락했지만은 그 보호회수로 묶여있던 물량은 당연히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날
9%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승 초입 수준까지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하락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전 시도를 한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레이저로 유리기판 절삭하는 기술을 특허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도 꼽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기판 이슈가 다시 나올 때 주가가 다시 한번 강세를 띌 수도 있지 않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종목도 세 개 빠르게 보셨는데 화천기계부터 해가지고 도전비전, 한빌레이저 이렇게 보셨는데, 화천기계 정치 테마주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사실 테마주는 사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가 의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도전비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전 도전비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여러분들 그 회계 프로그램 중에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안 쓰는 회사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천하통일했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최병근 대표님 한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다시 좀 조정받으면 다시 볼 수도 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빌레이저. 전 또 한빌레이저를 또 오늘 또 방송 진행을 잘했어요. 네, 하나 또 배웠습니다. 한빌레이저. 제가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이거 뭐 왜냐면 유리기판 관련주도 요즘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한빌레이저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눈여겨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최병근 대표님이 후속 종목도 여러 가지 또 힌트를 좀 주셨어요. 네. 실제로 워트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이었는데 급등했던 거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셨을 거고, 이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그 종목들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꼭 후속 내용까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오늘 이 방송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다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자 시청자 커뮤니티로 꼭 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커뮤니티 그냥 바로 오실 수 있어요. 바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안내된 대로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이 더존비전과 그 다음에 또 한빌레이저 이런 종목들 재공략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수익률 어떻게 수익률 기록했는지 우리가 확인이 다 끝났고요. 네. 지금까지 수익률 엄마 기록했는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 앞으로 이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 종목 어떻게 좋은지 한번 여러분 하나씩 우리 최병근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우리 한사캐스터님 준비했다는데 궁금한 게 뭔가요? 네, 이렇게 또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자막 참고 다시 한번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수요에 대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거점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한창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스타게이트라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약 135조 원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마존도 약 202조 원 정도를 들여서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신규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텐데요. 오늘 좀 전쟁으로 좋지 않았던 이 장 속에서 또 이 관련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장중 음봉에서 또 양봉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시황 속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전력 관련주가 있을지, 아니면 또 이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또 주목해야 한 기대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지 우리 또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지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저는 재룡전기를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보니까 너무 실적이 좋다,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네,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이 강해요.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슈들도 전부 다 AI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서 반도체 쪽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전력 관련주도 지금 살라니까 너무 높다. 재룡전기도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낮았지만 지금은요, 이게 5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3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살라니까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도 하실 테고, 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련주를 찾아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구리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전력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이 뜨고 있어요. 전선 관련주를 뜨는 이유는 역시 전력에 따라서 소비되는 전선이 소요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 원자재 데이터를 보시면은 요즘 구리 가격이 장난 구리 아니고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그런 거고, 중국도 수출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어떤 것 좀 공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들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보게 됐습니다. LS 머터리얼즈인데요. LS 머티리얼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대전력 부하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력이 부하가 걸릴 때 그걸 조율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면 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에 올 초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금 이미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력 관련주로 관련성이 있다라면은 주가가 오르기가 안 쉽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대주주가 LS전선이에요. LS 네네. 이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KOTC 시장에만 비상장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S전선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 거래하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회사는 전선 관련주하고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직 모르는 거고, 우리가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하지만은 고가의 종목을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고점에서 크게 물려버리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점 투자를 한다면은 이건 소위 말해서 밑자의 본전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도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러저런 이슈에 대해서 연계성을 걸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밑에서부터 그대로 다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 관련주나 그다음에 또 전선 관련주들 너무 추격 매수나 테마성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런 LS 머터리얼즈 같은 종목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사실 그 LS 관련주들은 거의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고, 심지어 마지막 안 가던 LS가 지난주부터 가기 시작해가지고 LS마저 지주회사인 LS마저도 지금 급등했는데, 관련주 대부분 다 전기, 전선, 배전, 전압, 요걸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전선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최병근 대표님 1위 하셔가지고 출연하셨을 당시 여러분들한테 재룡전기를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 재룡전기가 여러분들 그 뒤로 얼마나 갔는지 여러분 딱 보시면은,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재룡전기 괜찮네요. 저도 봐야 되겠네요 했는데 재룡전기가 이때였거든요. 이루고 나서 한 10몇 프로 더 갔어요. 여러분들 고가 56,000원까지 찍은 거 보면은 56,000원이면은 거의 20% 30% 갔거든요, 거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제대로 보셨을 거라면, 그러면 아마 큰 수익 여러분 같이 함께 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라고 생각한 분 있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로 반드시 들어오시면 지난번에 이런 재롱전기 같은 종목 여러분들 LS 머트입니다. 머트리얼즈가 또 움직일 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또 전력전선 배전 관련주들은 워낙에 요즘에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타이밍을 또 잘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 하단 안내되는 시청자 커뮤니티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석희 선생님 그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하단 자막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물론이고요. AGI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챗 GPT는 물론이고 코파일럿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코파일럿 프로그램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달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빌드 2024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신규 윈도우 그리고 클라우드 AI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가 모든 PC의 부품이 될 것이라며 자사 제품에 AI의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주가 발생할 것인데 어떠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 증시는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AI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겁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좀 과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영화 터미네이터 보시면은 AI가 인간을 다 말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I가 너무 과도하게 발전을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인간이 해로운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그 과장된 걱정도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논리를 봤을 때는 AI를 빼놓고는 지금 주식시장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들이나 이슈가 됐던 종목들, 뭐 과거에 유리기판, 액침 냉각, 뭐 AI 그 전력센터 이런 거 전부 다 AI하고 다 연관되는 결국 얘기잖아요. AI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게 역시 윈도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AI를 정식으로 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좀 과장된 걱정일 수도 있지만 한 1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나의 기분이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왜 오늘 기분이 안 좋냐,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프로그램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슈가 돼서 주가의 상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파일럿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국내에서 코파일럿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인데 SP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으로 인한 자금, 상장을 통해서 얻은 자금을 통해서 그걸로 코파일럿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획득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코파일럿 프로그램의 독점 배포권 뭐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SP소프트가 오늘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일 날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로 매수가 또 들어오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눌림목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또 얻으실 수 있고요. 항상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기존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새롭게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 상승할 것이고 뭐 단순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직까지 상업성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수익이 될 수는 있는데 수익을 노릴 수는 있는데 저점 투자를 잘 하셔야 그 소위 말해서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꼭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유리기판이나 유로옵틱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테마는 실제 상업성하고는 지금 당장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가격이 높은가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꼭 좀 챙기셔야 갑자기 벼락맞는 상황이 안 생긴다. 이런 것들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걸 현실화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꿈으로가 약간 전고체 배터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전고체 배터리 지금 당장 안 되는데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그런 기대감이 한 몇 년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최명훈 대표님과 함께 할 때 그냥 단순히 정보만 받아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트레이딩 할 때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섹터, 그다음 어떤 케이스 때는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함께 하시면서 배워보시는 게 아직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그 시청자 커뮤니티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히든 종목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한번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최명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매수세가 빨리 유입되는가, 그다음에 강력하게 유입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만이 고점을 갱신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소외된 종목을 거래하시기보다는 지금 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손을 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노림수를 가지신다면은 수익률도 높고 수익 시점도 빠르기 때문에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아직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이 앞서 제가 방송에서 이미 언급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 종목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그 차트로 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급등세를 탔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건 분봉이에요. 30분 분봉인데 30분봉. 네,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재 공급한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또 다시 내려올 때 또 샀는데 저는 뭐 한 요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나 한 요만큼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일부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는데 웬걸 30분 만에 한 방에 상한가를 확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뭐냐? 인위적인 매수 유입 개입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뒤에 또 한 번 꼭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십몇 년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발동이 돼 있어서 거래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초창기 급등주는 항상 이 제도를 거쳐야 돼요. 거치고 한번 발동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발동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타이밍에 노림수를 가지신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를 때 추격 매수 말고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을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다시 한번 노려야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예 종목명을 오픈해 주셨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원래 히든 종목 하면 히든 종목이란 이유가 종목명을 오픈하지 않아서 히든 종목인데 종목명 오픈해 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 기다려서 매수하자. 근데 내려올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타이밍 알고 싶으시면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수아 캐스터님께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분들에게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